자, 도대체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 역시도 1,400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저항대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부딪혀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미국 대선 때문이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너무 앞선 걱정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저는 환율 역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움직임 자체가 과거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예전에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급변하는 차트가 아니거든요, 환율이라는 건.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심하면 기업들이 수출 수입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어요. 수입하는데 물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순식간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물건을 미리 사놓거나 뭐 이렇게 또 손실을 보거나 하겠죠. 또 물건을 이제 파는 입장에서 갑자기 수익이 생겼다가 그 수익이 맞춰진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또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쪼그라들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그러한 변동성 가운데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환율 역시도 약간 인위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전에 미국의 금리를 가파르게 오를 때는 그 위험성이나 또 불안감이 더해져서 올랐지만, 이제 금리를 분명히 올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내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의 해석엔 그래요. 트럼프 리스크도 있지만 어쨌든 국채 가격도 반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일본 환율 역시도 같이 반등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반등이 나왔다가 불안감이 더해져서 더 오른 것이 아닌가. 또 그 얘기가 있죠. 트럼프가 중국 경제를 조금 더 안 좋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또 거기에 대한 악재를 받을 것이다. 그런 우려와 염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이러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정치적 이슈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또는 환율이 올랐을 때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주가는 또 제자리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아시고 나서 매수를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에 맞아요. 더군다나 코스닥도 환율이 저항에 있듯이 코스닥 역시도 지지선 부근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럴 때는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증시가 갑자기 크게 폭락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진짜 심하게 폭락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단타 물량 차익 실현 때문에 또 한 달 뒤에 다시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조금 늦게 나왔지만 어쨌든 예상했던 부분이죠. 이런 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와 유사한 하락이 두 번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악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번 털렸기 때문에 이제 이만한 충격이나 하락은 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에 비하면 꽤 많이 하락이 나온 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매매가 수월해져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크게 폭락하면 사람들이 멘탈이 깨져요. 어쩔 수 없죠,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좀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비관론이 곧 사람들의 매도세를 불러오게 되고, 매도한 물량을 세력이 받아서 올리게 되고, 그 뒤에는 이 비관적인 거 좀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이 부담감과 좀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압박 때문에 쉽사리 매수를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근데 오히려 주식이 그때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한 비슷한 타이밍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그래왔어요. 증시가 원래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크게 빠지면 공포스럽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이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진 건데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옵니다. 시장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하락한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또 대응을 하시고 경험을 하시고, 제가 경험 무조건 하라고 했죠. 계속적으로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근거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들을 보면 현재 오르는 종목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절대로 수급주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사지 말랬죠.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이게 진짜 질이 안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이제 블랙테마, 뭐 한일단조, 뭐 전쟁 관련주죠. 그리고 TA홀딩스 이런 거는 이제 경영권 분쟁, 그리고 고려 아연도 경영권 분쟁. 그러니까 정말로 별 의미가 없는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매출이 늘어날 거야,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야, 이러한 전제가 되는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뻥이라고 해도 그 초전도체 같은 테마라도 그런 테마가 좋은데 지금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테마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되면 조만간 강한 테마가 이제 순환을 거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조만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 현금이 있으면 이런 테마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좋은 주식이 있다면 지금 주식이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싼 자리에서 담아가시면 되는 거고, 이 둘 중에 하나의 전략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테마 좋은 거 발생하면 TA홀딩스나 뭐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매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볍게 낙폭이 좀 심한 종목들을 찾아보죠. 자, 오스코텍, 이거는 그 유한양의 후발주죠. 후발주 매수하는 거 아니고,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신규 상장주에도 돌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하이비전 시스템 저기 테슬라 관련주죠. 그리고 최근에 좀 호재가 있었고, 이런 종목 굉장히 낙폭 크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 비록 올랐지만 이런 낙폭 큰 종목들도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싼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제닉 이런 거는 이제 한국형 급등주 세력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이오다인 신고가를 갔다가 역시나 좋게 가주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테마가 좋았는데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아지면서 또 금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바이오 섹터에게는 쥐약이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보락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낙폭이 굉장히 심했죠. 이런 거 공부용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이렇게 낙폭이 큰 종목이 시장이 빠지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테마가 분명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테마가 살아있는 거. 근데 얼마 전에 그 노벨 문학상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반짝 유행,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테마는 안 좋은 거고, 경영권 분쟁 이것도 아주 반짝 유행인 테마. 나노엔텍 이런 것도 하락폭이 좀 심한 편이죠. 힘이 좋은 주식인데 대금은 뭐 좀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낙폭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좀 괜찮았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밀린다면 이럴 때도 한번 사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뭐 엄청 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면 이럴 때도 사보는 거고, 또 저럴 때도 사보는 거고, 또는 현금이 있는 분들은 테마를 기다리셔도 돼요. 사실 얼마 전에 뭐 유한양이 오르면서 분위기 좋았다가, 항상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다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다시 또 오를 거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돌아가면서 또 순환하면서 새로운 또 주인공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도 이제 기회를 잡는 매매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으로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오고, 또 지지와 저항이 또 잘 먹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차트도 여기서 떨어진 게 여기가 개파락하면서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합니다. 주식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곧 기술이 되는 거고 노하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